모의고사 빈칸 추론을 이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사실은 이 빈칸 추론을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이 빈칸이 총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은 빈칸 추론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추론이라는 건 글을 보고 다음 중 들어갈 말을 이제 글의 객관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글이 움직이는 응집성을 들고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사실 빈칸 추론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얘는 이 빈칸에 들어갈 우리가 찾아야 할 정보를 찾아야 돼요. 왜 정보를 찾아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빈칸은 정보 찾기다. 이 수능이란 시험은 객관성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 답을 납득할 수 있어야 정답 처리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추론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이의제기, 그 다음 복수 정답, 이런 걸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객관성을 들고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그 정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필자가 A라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 갔더니 B라고 말해요. 세 번째 갔더니 C라고 말해요. 네 번째 갔더니 D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빈칸이 뚫려요. 그럼 선지에 뭐가 있냐면 E가 있어요. 대부분 글을 못 읽으면 E를 찍어요. 근데 빈칸 추론은 정보 찾기를 했죠. 사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첫 문장 속에서 담아놨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사실 A를 읽어서 내가 의문점을 찍어 놓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학생들은, 아, 내려가서 B를 읽었더니 얘가 곧 A네, 내려가서 C를 읽었더니 얘가 곧 A네, 내려가서 D를 읽었더니 얘가 곧 A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E가 아니라 A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보 찾기에 일단은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들어갈 정보를 찾으면 주관식으로 그 안에 들어갈 말을 쓰기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주관식 쓰기로 만들어 놓으면, 아, 이 빈칸에는 이 말이 지금 A가 들어가야 돼 라고 나오죠. 그럼 4번에 가서 선지에 이 A가 곧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A가 뭐가 되어 있을 거냐면 다른 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A와 가장 비슷한 정답을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사람은 죽는다예요. 그럼 1번 무덤으로 간다. 2번 바다로 간다. 3번 산으로 간다. 4번 놀러 간다. 정답이 뭐죠? 사람은 죽는다. 그쵸, 무덤으로 간다. 1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 때는 거의 이 영역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도 굉장히 까다롭게 막 추론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잘 잡고 그 말이 지금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파악해가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은 생각을 하면서 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잡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학생들, 빈칸 추론을 틀리는 학생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일단 리딩은 해석이 잘 된다는 가정을 깔아야 돼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되고 자꾸 단어로 뭔가를 조합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먹히지만 이게 고2, 고3 가면 이제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문장 속에서 담긴 의미들, 행간에 걸친 의미들을 파악해가면서 지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갔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고가 뭔지,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사고가 뭔지를 좀 연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자꾸 고민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잘 잡습니다. 자, everything in world. 자, 모든 것이래요. 어떤 모든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주위에 있는 was finished, 완성이 됐대요. in the mind, 머릿속에서. 근데 어떤 머릿속이냐면 그것의 창조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이 됐대요.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럼 첫 문장을 여기 나와 있는 해석 연습하기에 좀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야, 모든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모든 것 완성. 어떻게 완성됐어요? 그것이 시작되기 전.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그 집이래요. 어떤 집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 그 자동차래요. 어떤 자동차냐면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의 옷들이래요. 그럼 내가 질문이 생겨요. House, car, our clothing. 아, 이거는 첫 번째 문장으로 붙여보면 모든 것이네. 집, 자동차, 옷. 얘네들은 지금 모든 것이 돼요. 그리고 뒷자리를 가서 이 하이폰 뒷자리를 보니까 이러한 것들 중 모든 것들은, 그럼 이러한 것들은 뭐를 받아온 거예요? 집, 차, 옷이겠죠. 시작이 됐대요. 뭘로 시작됐냐면 생각과 함께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 상관관계를 보면 집, 자동차, 옷은 모두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 그쵸? 크리에이터의 마인드에서 시작이 됐다. 그럼 이 마인드와 같은 말도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자동차, 옷은 모두 다 이게 시작되기 전 머릿속에서 완성이 됐다. 그럼 어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완벽하게 같은 문장이에요. 이런 물체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게 시작되기 전에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였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생각을 가진 시작이 됐었어. 생각과 함께. 그럼 다시 또 한번 가보죠. 자, each idea래요. 이 each idea라는 건 다시 이 마인드를 가져올 거예요. 각각의 생각들이 was and studied, 연구가 되어졌대요. 그리고 refine, 다듬어졌고요. 완벽하게 되어졌대요. 뭐 하기 전에요? 그 최초의 못이 was driven, 추진되어지기 전에, 혹은 최초의 piece, 조각들, 천의 조각들이 뭐 되어지기 전에요? was cut, 잘리기 전에.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각각의 생각들은 이미 연구되어졌어요. 그리고 다듬어졌고요. 완벽하게 되어졌대요. 그럼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죠.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럼 지금 각각의 생각은 마인드니까 이 마인드 속에서 완벽해졌고요. 다듬어졌고요. 연구되어진 거예요. 그럼 the first nail was driven이니까 이걸 뭘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자동차네. car. 혹은 the first piece of clothing이니까 이거 뭐다? our clothing이네. 이거 our clothing이네. 그럼 다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붙여보면 자동차와 옷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쵸? 다듬어졌고요. 완벽하게 되어졌어요. 1번, 2번, 3번 지금 어때요? 완전 같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wrong before, 훨씬 이전에요. 이 생각들이 뭐 되어졌어요? was turning to, 바뀌었대요. 실제적인 현실로 바뀌어졌대요. 그럼 이미 이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고, 이 생각들이 had clearly pictured, 아주 깔끔하게
형상화되어졌대요. 완전화된 제품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들, 현실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어디서 완성이 됐다? 아, 내 머릿속에서 완성이 됐다. 4번도 뭐하다? 지금 네 번째 문장도 아, 모든 것은 완성. 그것이 시작되기 전 어디에서 완성이 됐다? 머리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휴먼 빙, 인간은 설계를 했대요. 뭐를 설계를 했냐면 그 또는 그녀 자신의 미래를 이런 훨씬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밑줄 쳐야 될 건 이 과정이겠죠. 똑같은 과정이래요. 그럼 똑같은 과정이 뭐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완성됐다.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인간들도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거니까 아, 지금 인간들이 설계하는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다 뭐 한 거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럼 미래 설계도 이미 어디서 됐겠어요? 머릿속에서 완성이 됐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문장도 그럼 머릿속에서 인간의 미래를 설계했구나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한대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 over a period of time, 이 시간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refine 할 거예요. 그 다음 perfect하게 할 거예요. 그 비전을. 그쵸? 또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이 기간에 걸쳐서 만들 거래요. Before long, 이윽고 곧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결정들 그리고 활동들이 are all working,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in harmony, 조화 속에서. 어떤 조화냐면 bring into existence,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그러면 뭐를 현실 속에서 생겨나게 하려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 해야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 그럼 이것과 같은 말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Didn't even have the potential to accomplish.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잠재적인 성취. 아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대요. 정신적으로 결론을 내렸대요. About the future. 그쵸? mentally랑 같은 말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답 2번이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의 말은 다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고 그걸 주관식 쓰기로 여기다가 내가 찾은 정보, 필자의 말을 찾은 걸 써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 여기서 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해석 연습을 할 건데, 자, 항상 이 해석 연습을 할 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자, everything 끊어주죠. was finish가 동사예요. 끊어주죠. 전치사, 목적어. 다시 끊어지면서 전치사, 목적어예요.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접목이 후치수식하죠.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마인드 속에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누구의 마인드였어요? 누구의 마인드예요? 그것의 창조자의 마인드죠. 다시 전치사, creator, 목적어, 수식이에요. 그 다음 before이 접속사죠. 왜? 뒤에서 it was started라는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the house, 그 집인데요. 어떤 집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 the car, 어떤 카냐면요. 우리가 운전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다 수식이에요.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 명사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 명사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clothing, 옷.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됐어요. 뭐와 함께 시작이 됐냐면요. 생각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각각의 아이디어가 was studied, 연구되어졌고요. 다시 묶이죠. was refined, 다듬어졌고요. 그리고 was perfect, 완벽하게 되어졌어요. 뭐 하기 전에요? 접속사죠. The first nail, 최초의 못이 was driving, 추진되어지기 전에. 혹은 the first piece of cloth was cut, 최초의 천 조가리가.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 목적어,
천의 최초의 조가리가 was cut, 잘리기 전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long before, 훨씬 이전에 짝이 없죠. 부사구예요. 시간의 부사구겠죠. 훨씬 이전에 이 생각들이 was turned, 바뀌어졌대요. 잘라줄게요. 원래 turn into가 몸으로 바뀌다라는 능동태에서 이게 수동이 간 거니까, 근데 저는 짝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into가 전치사죠. 그 다음 physical reality,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대요. 목적어죠. 그래서 the mind, 근데 여기서 the long before를 제가 주동이 또 뜨니까 얘를 접속사 처리하셔야겠네요. The mind has clearly pictured, 완벽하게 그림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제품을, 목적어죠. had pp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과거 완료죠. 그러면 얘는 뒤에서 목적어를 받아야 돼요. 얘가 picture이 pp지만 타동사의 역할을,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면 뒤에서 목적어, 얘가 자동사라면 접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the human being, 인간이 디자인, 설계를 했대요. 뭐를 설계를 했냐면 그이 또는 그녀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대요. 짝 다 받았죠. 디자인 타동사니까. 그 다음 through, 통해서, 전치사예요. much the same process,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치사의 짝이에요.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에 WH, 절이 들어온 거예요. 절은 주어 동사니까 the future will b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미래가 존재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어요. over도 전치사예요. 기간에 걸쳐서, 뒤에서 이런 시간의 기간 따위가 나면 걸쳐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기간에 걸쳐서, 어떤 기간에 걸치냐면 그 시간의 기간에 걸친대요. 끊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refine, 그 다음 perfect, 완벽하게 한대요. this vision,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우리의 모든 생각, 그 다음 결정, 그리고 활동들이 끊어주죠. 그럼 싹 다 주어예요. 왜? are working이 동사가 되겠죠. 진행기 시제 걸었으니까 끊어줍니다. in harmony는 조화 속에서라는 뜻인데, 자, 이 뒷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 뒷자리를 보면은 to bring이라는 건 지금 투부정사를 걸었어요. 사실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모모와 조화를 맞춰서 모모와 조화 속에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to bring은 지금 투부정사에 뭐를 나타내냐면 부사적 용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bring이 타동사거든요. bring은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뒤에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근데 뭐가 나왔다? 접목이 나왔죠. 그러면서 잘려요. 근데 얘가 뒷자리가 그렇게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짝이 없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목이에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먼저 들어오고 타동사의 목적어는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을 복귀시켜 보면 bring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이렇게 쓴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into existence,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붙여볼게요. to bring,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게 할 거냐면 목적어 절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결론 내려졌었던 것, 미래에 대해서 그걸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 쪽으로요? 존재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ring into existence는 생겨나게 하다라는 거든. existence는 존재감이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결론 내렸었던 것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접목이 이렇게 있고 지금 what 절이 너무 기니까 우리 둘이 뭐하자? 자리를 바꿔서 도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이게 눈에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빨리빨리 보여서 이거 도치가 일어났구나. 그럼 이거 뒤에는 bring의 목적어 절이겠구나.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we
have pp 전 목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쓱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는 문장과 첫 번째는 해석 연습, 두 번째는 방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글 읽기 연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붙여 읽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그 다음 의문점을 생각해보고 그 말 문장 속에서 어떤 말이 숨어져 있는지, 그 다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응집성과 해야 할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면서 글을 붙여 읽는 연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이 생길 거예요. 문제 유형 속에서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약점만 이제 잡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글을 읽을 때 이해도 안 가는데 계속 뒤에 문장 읽고 단어로 조합하고 하시면 영어 성적은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연습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일단 내가 해석이 안 된다 하시면 지금 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SV 찾는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해석은 되는데 문제를 틀린다, 그럼 이게 약한 거예요. 문장이 숨어있는 의미를 못 잡는 거고요. 의문점을 못 찍는 거고요. 이 문장이 움직이는 응집성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사고. 그래서 이 글 읽기가 약하신 분들은 자꾸 문장과 문장을 통해서 자꾸 사고하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자꾸 글을 붙여보려고 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